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재판 절차가 어제 11차 변론기일로 마무리됐습니다. 윤석열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인지 헌법재판소 판단만 남은 것입니다. 윤석열은 최후 진술에서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피로 쓴 민주주의 역사를 지우려 했다며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변론을 종결한 헌재는 곧바로 평의와 결정문 작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3월 중순쯤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용민. 어제 오전 9시 49분쯤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서울 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각 위 철근 상판 빔 붕괴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교각 위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10명이 50m 아래로 추락 매몰돼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1명은 경상입니다. 전문가들은 빔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중이 한쪽으로 쏠리는 편하중이 작용하면서 붕괴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사고 당시를 촬영한 영상을 보면 교량을 떠받치던 50m 길이 철 구조물 5개가 마치 엿가락처럼 휘어지다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내놓았던 1.9%에서 3개월 만에 0.4%포인트나 낮춘 것입니다. 12.3 내란 사태와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한 이유입니다. 금리 인하를 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이 모두 1%대에 그쳐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올 정도니까요. 이에 대해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그게 현재 우리의 실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국가 및 일반 산업단지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해제 가능 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면적, 즉 해제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이후 17년 만입니다. 정부가 비수도권 15곳을 지정해 여의도 면적 14.5배의 그린벨트를 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는데 그동안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 2등급지도 포함시켜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행이 할 일인지를 두고는 논란이 있습니다. 김용민.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본 학교 쪽 조사 결과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김건희가 조사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건희의 미술교육학 석사 논문을 놓고 표절 논란이 일자 숙명민주동호회 등의 제보를 받아 2022년부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학내외 반발에도 조사는 3년 가까이 늘어졌는데 김건희 눈치 보기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논문을 표절로 결론 내리고 이를 김건희와 숙명민주동호회 쪽에 통보했습니다. 만약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국민대 박사도 취소됩니다. 김용민. 고양시 대장동은 인근 지하철역인 대곡역과 화정역 두 곳에서 도보로 약 2km씩 떨어져 있습니다. 더욱이 마을 내부에 버스라고는 하나밖에 다니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난달 12일부터 이곳을 유일하게 다니던 마을버스가 A와 B 두 개의 노선으로 나뉘면서 기존 25분에서 30분 정도였던 배차 시간이 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등교 때 버스를 놓치기라도 하면 50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셈입니다. 반면 파주시는 교통 소외 지역 주민도 운정중앙역에 쉽게 올 수 있도록 파주형 간선 급행 시내버스 101번과 202번 버스 노선을 신설해 2월 8일부터 운영 중입니다. 고양시장은 국민의힘, 파주시장은 민주당입니다.